전기차에도 많이 나오는 이 스마트 팩토리, 이 스마트 팩토링 시스템을 하는 업체다 하면 이게 자동차에도 들어가지만 공장 관련된 모든 전기차부터 반도체까지 다 할 수 있는, 지금은 이제 자동차 쪽이 좀 특화가 돼 있지만 이거 다 할 수 있는 기업이다. 앞으로 이 가치도 점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지, 그죠? 오늘의 이 강은 미래 모빌리티입니다, 그죠? 이 부분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아마 이 현대차그룹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현대차그룹이 뭐 직전 방송에서 언급드렸지만 진짜 2023년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일하게 괜찮은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에요. 자동차, 그죠? 근데 이 자동차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영업이익 1위, 영업이익이 가장 많은 회사 1위, 삼성전자를, 부동의 삼성전자를 제치고 이 현대차그룹이 지금 영업이익 1위를 차지했는데, 물론 2분기 이후에 이제 조금은 이제 꺾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현대차그룹이 갖고 있는 이 6가지 신기술과 스타트업 투자의 이 무기를 보신다면 여러분들, 현대차 계속 클 수가 있구나 이렇게 분명 생각하실 거고, 그 무기를 아셔야지만 내가 현대차랑 자동차 관련해서 큰 흐름이 보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하반기 먼저 이제 하반기 자동차의 시장 분석을 먼저 해드리고, 그걸해서 역시나 기술이 이런 모든 업종, 그러니까 뭐 자동차면 자동차, 그다음에 반도체면 반도체, 기술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올 하반기에는 지금 30여 종의 대여급 신차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국내가 한 10종 정도, 그리고 해외가 한 20종 정도 이렇게 나오면서 국내보다 해외 쪽이 훨씬 많은 차량이 나올 거고, 정말 신차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건조한 수요를 보였던 이 자동차 시장의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고물가, 고금리 기조세의 신차 효과를 바탕으로 현재 사상 최대 규모의 실적을 개선한다. 1, 2분기 좋았기 때문에 3, 4분기도 이걸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동차를 보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세대교체는 올 하반기 신차 시장을 이끌 주요 키워드다. 시장 파급력이 큰 베스트셀링 카들이 줄줄이 모델 변경을 하는데, 여기에 전동화 파워트레인 도입으로 상품성을 크게 높인 신차가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양성, 신차도 많이 나오지만 또 기술적인 전동화 파워트레인 도입에서 상품성도 높인 차들이 많이 나온다. 여기에 전기차는 더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점점점 내연 기관차의 그런 수준까지 가려고 계속 신차들, 특히 전기차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하반기에 주요 신차 내용을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산타페가 완전히 변경이 됩니다. 완전 새 차가 된 거죠. 지금 8월달에 출시 예정이고, 뭐 투싼이나 GV80부터 해서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네요. 트레일블레이저까지 해서 지금 이렇게 신차가 나올 예정이고, 외국차도 보시면 벤츠부터 뭐 BMW, 토요타, 푸조, 혼다 등등이 이렇게 신차가 나올 예정인데, 특히 토요타가 지금 공을 많이 신차를 하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노제편 운동으로 이제 일본차가 거의 조금 들어가다 최근에 이제 노제편이 끝나면서 오히려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일본차를 살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벤츠나 BMW 이런 쪽을 할 것인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들고, 제가 요즘 봐도 국산차가, 즉 국내 차가 너무나 성능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이런 부분 또 애국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좀 해서 양차 사실 분들 국산차 사라고 얘기하고, 뒤에 나오는 거 보면 현대차가 이렇게 좋아져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2023년 하반기 주요 전기차 내용을 보시면 지금 많이 기다리실 거예요. 현대차 아이오닉 5N이 드디어 나올 예정이고, 기아의 레이 EV, 그 다음에 KG 모빌리티, 벤츠, 캐딜락, 아우디, 폴스타까지 해서 무려 7종의 신차가 지금 판매 예정이 있습니다.
벤츠가 가장 먼저 나올 예정인데,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테슬라나 이제 외제차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다가 최근에는 국산차에, 이 국산 전기차에 더 비중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올해 국내 자동차 생산은 신차 효과에 힘입어서 2018년도에 403만 대, 그죠? 이후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이 400달을 다시 넘어설 전망이다. 그렇게 해서 연간 407만 대, 작년에 376만 대 비교해서 8.3% 증가한 수치로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산차 제품 경쟁의 제고로, 그리고 친환경차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11.8% 증가한 262만 대를 달성할 예정이다. 어떤 부분이요? 수출 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역시나 잘 나간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1분기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왔고, 그죠?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엄청 잘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영업이익, 그러니까 코스피 상장사, 우리나라 상장사 개념으로 해서 1위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불안 요소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불안 요소를 하기 위해서, 특히 수출 쪽에서 하기 위해서 북미 시장 확대 전략으로 자동차 수출과 늘어난 상황에서 환율 상승 효과까지 누리는 덕이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빗발할 것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모든 상장들을 제치고 분기를 영업이익, 그리고 꿈의 영업이익률인 10%대를 지금 기아차는 넘어섰고 아직 현대차는 못 넘었었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특히나 이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 수요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기차 시장의 위축 우려가 좀 있다. 그래서 이걸 북미 쪽에서, 자, 왜 감소를 하냐? 지금 우리나라가 불황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지금 경기가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내수가, 어쨌든 현대차나 기아차 내수를 일단 깔고 가는데 이 내수 쪽 전기차 쪽이 주춤한다. 여기에 저는 한 가지 더 한다면 전기차 기술 발전이 지금 없다는 게,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가 아직 키로수가 뭐 많게는 600km까지 탈 수가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차 개념은 한 1000km 이상이 좀 돼도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발전 속도가 없다 보니까 점점 조금씩 주춤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관련해서 기술이 이제 개발돼야 되는데, 이번 7월 21일이었죠. 2023년 나노테크대에서 현대차가 정말 엄청난 기술을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이 모빌리티의 다양한 형태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이 나노 기술, 이 나노 기술 소재가 정말 이번에 각광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노 기술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생각 드시죠? 그죠? 1나노미터의 10억 분의 1미터로 머리카락 굵기 10만 분의 1에나 정말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렇다 보니까 경량하면서 점점점 작게 만들어야 되는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 나노 기술이고, 그래서 삼성전자 이 나노 기술 특허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반도체 쪽, 그 다음에 의학 쪽, 환경농업, 운송, 화학정유, 재료까지 이 나노는 안 들어간 게 없어요. 특히나 이 재료적인 측면에서 기존 공으로 만들 수 없는 고성능, 고기능 재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 미래 모빌리티, 전기차에서도 경량화 또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것들이 많이 지금 나올 예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출연한 부분은 역시나 반도체 부분,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이 반도체 H01L, 그리고 다른 그룹에 분류되지 않은 전기체 고체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분야는 소형화,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성 개선 및 연상 속도 향상 등으로 점점 칩도 작아지고, 특히 비메모리 칩 같은 경우는 4나노에서 3, 2나노 가격에서 이 나노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국내 쪽도 보면 비메모리 업체라든지 이런 쪽이 부각이 되는데, 결국은 이 나노 기술을 가진 반도체 기업들 엄청나게 또 빅히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을 잘 체크를 하고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의료 부분, 그죠? 의료 부분, 그리고 다음은 비금속 문서, 그다음에 화학적 물리 특성한 재료의 분석. 아직 재료, 이 나노 기술 재료적 측면에서 보면 1, 2, 3, 4 정도, 네 번째 정도밖에는 아직까지는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출원 순위, 이 나노 기술 출원 순위 탑 10을 보니까 1위가 IBM입니다. 그러니까 이 IBM은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부활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뭘로? 나노 기술로. 지금 축구가 출원된 게 벌써 1200개가 넘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두 번째 728개.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힘들고 지금 어렵고 영업이익이 적자로 간다 이런 얘기지만 결국 이 나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시장에서 결국은 위치를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죠? 현대차 주식 좋으시 주주배겠습니다. 자, 물론 파야 되지만 자, 제 내용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도시바 대학교도 꽤 있어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캐노, TSMC, 인텔, 그 다음에 중국 신화대학교, 메차수에스 공과대학, 후지필름. 일본 또 의외로 그죠? 3개나 나노 관련해서 3개나 있을 정도로 이 나노에 상당히 강국이다. 안타깝게 대한민국은 삼성전자밖에 없다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죠? 이종수 현대차 그룹 선행기술원장 부사장은 배터리, 제어기, 센서 등 미래 모빌리티 위한 첨단 기술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소재가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 기술은 지금 모빌리티 산업에 다가온 많은 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 하면서 현대차 그룹도 이 나노 관련 쪽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프로듀스란 그 드라마 기억나시죠? 이때 그 공효희 씨가 문을 열는데 문콕을 했죠. 근데 하필 그게 상대방체가 엄청 비싸면서 수리비만 83만 원. 근데 이 문콕 사고가 5년간 계속 급증을 합니다. 그래서 와, 이거 문콕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보통 대부분 이제 현금을 하면서 그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특히 이제 빠르면 1년에서 2년, 늦어도 2, 3년 안에는 이런 이제 문콕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현대차가 소개한 나노 기술 총 6가지인데 이 중에서 한 가지의 손상 부위를 스스로 반영구적으로 치료하는 이 셀프 힐링 고분자 코팅 차량이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면 문콕해도 이 부분이 빠르면 한두 시간, 12시간 안에 이제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치료합니다. 우리가 정비소 같은데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같은 셀프 힐링 쪽이거든. 나노 캡슐로 부품 마모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오일 캡슐 고분자 코팅. 자, 그러면 차들이 좀 오래 쓰면 어쨌든 고장이 좀 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죠. 이 외에도 자동차와 건물도 투명 성능이 요구되는 투명 태양 정지,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자랑하는 모빌리티 일체형 텐덤 태양電池, 그리고 센서 없이 압력망으로 사용자의 생체 신호를 파악하는 압력 감응형 소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 내부를 압도적으로, 여름에 우리가 차에 햇빛을 온 차다 엄청 덥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투명 복사 냉각 필름을 부착한다면 기존 온도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삼전이 진짜 미래 산업에서 대한민국 대들보, 자, 그리고 현대적 아이언맨 슈트처럼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은 제가 못 들어봤네요, 기억내. 근데 이 6가지 기술 중에서 이 셀프링 고분자 코팅, 그리고 오일 캡슐 고분자 코팅, 투명 태양전지, 그리고 투명 복사 냉각 필름은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미래차 나노 소재 기술이다. 지금 그만큼 현대차가 이 나노 기술을 지금 많은 부분, 그리고 소재 관련 부분에서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나 이 나노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전동화, SDV,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혁신 소재이기 때문에 이 기술 개발에 진심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나노 기술 관련해서 원천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나노 쪽은 앞으로 현대차는 계속적으로 크게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반도체도 얘기했지만 이 자동차 관련 또 나노 기술 관련 기업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 현대차 그룹의 6가지 신기술 요거 하나하나씩 조금씩 좀 알아보면, 첫 번째 셀프리 문콕 고분자 코팅을 한다, 이렇게 좀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죠? 자, 이 부분은 보시는 대로 차량 표면의 절단 및 스크래치를 회복하는 기술이 그냥 자체적으로 된다는 거죠. 요번은 촉진제가 코팅 내부의 캡슐 또는 철관한 방식으로 내재했다가 파손이 되면 캡슐이 빡 깨지면서 촉진제가 나오면서 수분을 하면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셀프 힐링 고분자 코팅 같은 경우는 BMW iX에 적용된 자기 회복 기능의 상온에서 24시간 소요되고 길게는 일주일 정도 하는데, 자, 현대차 그룹은 셀프 힐링을 25도의 상온에서 2시간 만에 영하 10도에서 낮은 시간에는 24시간 내로 복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콕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에이 짱 나는데 이렇게 하는데, 집에 퇴근해서 그 다음날 되면 흔적이 하나도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요즘은 그래 문콕 하면 전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우, 문 쪽 콕 찍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럴 전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스크래치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그죠? 옅어집니다. 그 다음에 밑에가 없어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완전하게 똑같이 된다는 거죠. 이 현대차는 자율 중에 꼭 필요한 이 카메라 렌즈와 라이더 센스 표면 등의 이 기술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도장면과 외장 이런 그릴 등등에서 이걸 활용할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기술로 본다면 2년에서 3년 후에 양산차 도입이 된다. 그러면 이제 2, 3년만 지나면 문콕 걱정이 있다 없으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앞서 힐링 관련 이런 힐링 셀프 고분자와 비슷하게 나온 개념인데, 이번에는 힐링이 아니라 오일 캡슐 고분자 코팅입니다. 자, 여기 설명을 보시면 나노 캡슐의 기능성을 학점에서 개발된 기술이다. 나노 캡슐 내에 윤활유를 포함하여 부품에 도포하면 마찰로 인해서 마모가 적게 되면서, 특히 엔진이나 이런 쪽에 마구 마모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엔진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쓰면 이거를 훨씬 더 오래까지 쓸 수 있어요. 그만큼 고장이 적게 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분자 코팅 기술을 하면 마찰이 많이 일어난 부품의 저마찰 및 내마모 특성을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여기 한 부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렇다고 하네요. 일반을 사용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오일 캡슐 고분자 이 코팅을 하면 새 거와 똑같이 된다는 거죠. 차라리 그때쯤 차 바꾸는 게 좋겠네요. 괜히 문 쪽으로 스트레스 안 받고. 네, 오래된 차라면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2, 3년 안에 여기서 많은 기술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기존 코팅제에 비교하면 이 오일 캡슐 코팅한 마찰량은 몇 프로 감소되냐면 58%가 감소되고, 마모량은 64%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나노 크기 캡슐을 윤활 담은 오일 캡슐 고분자 기술은 빠르면 오래 상용화 된다. 문콕은 조금 기다려야 했지만 이 오일 관련 쪽은 빠르면 오래 상용화 가능하다고, 그만큼 지금 빠르게 근접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페로브스카이트 투명 태양 전지인데요. 자, 아시다시피 자동차의 유리를 대체할 수 있는 투명 태양 전지. 기존에는 주로 뭘 말씀하면 실리콘 태양 전지를 말씀하는데, 이 부분보다 이 투명 태양 전지를 쓰면 30% 이상 높은 이런 쪽인데, 이 신소재가 바로 페로브스카이트를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투명 태양 전지를 치면 뭐 전기차 부분 관련해서 쓴다면 세계 최초로 200제곱센티미터에서 대형 면적의 사용성 크기로 개발되고 1.5와트 전력을 생산, 그리고 자체적으로 전력도 생산하게, 그러면 그만큼 연료를 덜 넣고 오래 탈 수 있는 것을 의미하겠죠. 아마 이런 나노 기술들을 하면 기존의 내연기관차 이런 수명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보는데요. 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30% 이상 높은 거 알려진 이 태양전지 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자동차 지붕 정도 보고 있는데, 나중에 나가면 이 자동차 지붕뿐만 아니라 후드, 문, 범퍼 등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모든 면을 전기 생산한다? 한 번 충전으로 자체 이렇게 충전까지 하면 오래 탈 수가 있다. 여기에 오일 캡슐 기능을 하면 마모량이 적기 때문에 차를 더 오래, 이제 차 자주 바꿀 수 없는 시대가 돌아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 여기까지가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건데, 바로 투명 복사 냉각 필름이다. 이 투명 복사 냉각 필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디자인 측면에서 유리가 면적이 늘고 있는데, 유리가 많이 늘다 보니까 같은 경우에 실내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너무 더워요. 그리고 시스템 타죠. 어우 뜨거워, 이런 거 여러분들 여름에 특히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리고 겨울에 타면 어우 추워 이런 거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막 히터 막 뜨뜻하게 하고 차게 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 부분들이 투명 복사 냉각 필름 하면 기존의 이 틴팅 필름보다는 별값을 차단 역할을 하면서 내부 온도가 뚝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일반 열차단과 투명 복사 열차단 비교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하면 최대 7% 가량 정도 실내 온도가 지금은 낮아진다 이렇게 나타나고요. 여기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온도만 낮아지는 게 아니고 여기 차량 운행 주기 탄소 배출량도 0.3에서 0.8%. 지금 친환경을 하는 이유가 이 탄소가 너무나 지구가 아프다 보니까 친환경을 가는데 투명 필름을 붙이면 온도뿐만 아니라 뭡니까? 탄소 배출량까지도 줄어드는 효과.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아마 부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죠? 그리고 어쨌든 앞서부터 1번부터 4번 이거 분명히 현대차가 할 수도 있지만 현대차하고 연결해서 같이 하는 회사가 분명히 스타트업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업체들은 녹아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앞서 있던 태양전지에서 좀 발전된 형태인 이 모빌리티 일체형 탄덤 태양전지인데요. 현대기는 실리콘 태양전지, 그러니까 실리콘 태양전지 여기에다가 자, 차세대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를 만든 이 탄덤 태양전지 이 두 개가 플러스 시켜서 만든 게 바로 탄덤 태양전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상호 보완적으로 흡수해서 35% 이상의 에너지 효율 달성을 할 수 있다. 자, 자체 시험 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30% 이상에 달하는 에너지 효율을 기록하는데 지금 탄덤 태양전지는 최초로 하지는 않지만 지금 거의 정상권에 위치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답니다. 여기에 또 뭐가 태양 관련해서 반도체 칩도 들어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점점 작아지겠지, 그죠? 특히나 탄덤 태양전지 같은 경우도 2년에서 3년 뒤 지금 양산이 가능한 단계까지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최고 효율을 기존 전지인 2배 44%가 늘리면서 이제 사수명도 오래가 태양전지 하면서 연료 넣는 것도 점점 더 효율성이 더 올라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나노테크 대회에서 마지막으로 한 게 이 바로 압력 감응형 소재인데요. 기존 같은 경우는 센서로 이렇게 관련해서 압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다고 하면 이제는 탑승자가 의자에 앉으면 해당 압력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이게 바로 압력 감응 소재인 거죠. 그래서 압력이 발생한 부분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시트와 탑승자 신체가 맞닿아서 발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 히팅 시트보다 50% 이상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아진다. 하면 에너지 효율을 높아지면 연료가 더해서 더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별도의 센스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압력 감응 특히 여기 들어가는 소재가 꿈의 순서자라고 불리는 탄소 나노 튜브거든요. 요게 딱 들어간다 하면 이 탄소 나노 튜브 이 소재 가격만 떨어진다면 차 가격도 밑에 내려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죠? 열을 하면 열이 딱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이 가까운 시일 내에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각종 감지 센서를 대체 나가겠다는 계획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상용화를 위한 비용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아직까지는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좀 힘든 기술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가 이번 7월 20일 날 나노테크데이에서 2023년 나노테크데이에서 현대차가 밝힌 나노기술. 이 나노기술은 앞으로 모든 사업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톱텍, SK텔레콤이 정말 인수를 하려다가 주가가 너무 오르는 바람에 그래서 가격이 오른 바람에 SK텔레콤이 이 회사를 인수를 톱텍 인수를 하는데 그때 SK텔레콤이 인수를 하려던 이유가 여기 있는 자회사가 레몬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지금 상장해 있습니다. 그 회사가 뭐냐 하면 나노기술을 보유한 업체였어요. 그래서 인수를 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자, 그러면 이 현대차가 이 나노 기술로만 계속 가느냐 그게 아니고 이거 외에 현대차가 정말
엄청난 돈을 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무려 총 1조 3,305억입니다. 자, 보시면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그 다음에 전동화 충전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 인공지능, 자율주행, 에너지 수소 관련, 그다음 로보틱스, 그다음에 AI 미래 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기타까지 총 1조 3,305억. 근데 지금 인공지능, 자율주행, 모빌리티 다 뭡니까? 미래 이 4차 혁명에 필요한 요소들을 현대차는 이미 1조 3,300억 차곡차곡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마키나락스라는 회사는 2017년에 AI 기술 기업으로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 고성능 모델을 개발해서 운영한 경험을 접등해서 런웨이와 링크를 개발해서, 런웨이는 제조 및 산업 부분에 특화된 머신러닝 모델 관리 프로그램이고, 클라우드와 도메인에 최적화된 폭넓은 인프라 환경에 AI 관련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 이 관련해서 보시면 현대차는 여기에 벌써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 GS 등 국내 대기업들이 전략적 투자를 필요로 해서 투자를 했고, 지금까지 투자 유치한 금액이 309번이에요. 이걸 기업 가치에 따지면 지금 기업 가치가 한 1,000억에서 1,200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하니까 좀 힘드시죠? 전기차에도 많이 나오는 이 스마트 팩토리, 이 스마트 팩토링 시스템을 하는 업체다 하면, 이게 자동차에도 들어가지만 공장 걸리면 관련된 모든 전기차부터 반도체까지 다 할 수 있는, 지금은 이제 자동차 쪽이 좀 특화가 되어 있지만 이거 다 할 수 있는 기업이다. 앞으로 이 가치도 점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지, 그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에 본사를 둔 부가티 리막인데, 부가티 리막은 현대차만 눈여겨보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많은 이런 글로벌 완성차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이 스타트업이라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리막은 오늘 2023년 2억 유로를 투자해서 현재 건설 중 새로 리막 캠퍼스로 이전할 계획이다. 20만 평이고 지금 직원이 벌써 2,500만 명이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홍반장 말씀이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특히나 이 부가티 리막 같은 경우는 전기차 기술을 하기 위해서 전기 하이퍼카는 뭐냐, 최고급 슈퍼카보다 성능이 뛰어난 차를 전기 하이퍼카라는데, 그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부가티 리막이라는 얘기죠. 이 관련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내용을 써놨는데요. 특히 이 리막 같은 경우는 최근 기업 가치가 무려 22억 유로, 벌써 3조를 돼 있다. 보시는 대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2019년에 고성능 전기차 분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자그룹 리막 본사를 직접, 그러니까 정 회장이 직접 가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었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6,400만 유로, 그 다음에 기아차는 1,600만 유로를 쳐서 총 8천을 투자하면서 각각 지분을 11%와 2%, 그러니까 둘 다 합치면 13%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전기차 중에 가장 우리가 롤스로이드, 지금 내연기관 롤스로이드나 페라리 이런 슈퍼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리막인데, 이 리막 관련해서 지분을 지금 13% 갖고 있다. 미래를 보는 우리 안목이 정말 대단한 것 같긴 해요, 그죠? 자, 그리고 2017년에 성립한 아이오니티입니다. 이 회사는 또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보시면 독일 미넨에 본사를 둔 유럽 최대 전기 충전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유럽의 충전소 348곳인데 45곳을 추가 건설 중이고, 특히 아이오니티 고속 충전기는 최대 350kW 용량을 자랑한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차가 유럽을 차를 팔았어. 근데 충전기 관련 측에서 이런 게 없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쪽은 어떻게 됩니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보고 이 회사 앞으로 제일 크겠다, 투자를 하면서 차 팔 때 또 무슨 또 협력 관계나 이벤트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지, 그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런 전기차 회사를 딱 하면서 또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전기차 급속 충전, 전기차 이런 관련해서 테슬라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데이터를 왜 모으냐? 자율주행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도 있지만 외국 자율주행 데이터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회사 투자하면서 유럽 할 때 그 자율주행을 또 더 빠르고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정의선 회장이 나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이 회사에 지금 보시면 세계 최대 자산 운영에서 일경 얼마를 하고 있는 블랙록도 지금 이 아이노티 가서 무려 7억 유로 거의 1조 가깝게 지금 투자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19년, 2020년 1억 1,500만 유로, 1,580을 투자를 받았는데 현재 평가 가치는 6.8배를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블랙록에 지금 이 정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는 최소 지금 5조에서 10조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국내도 한번 보면 2002년에 세워진 이 슈어소프트테크 가장 따끈따끈하게 상장한 회사입니다. 최근 상장한 없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셨지 않습니까? 슈어소프트테크라고 해서 한번 오늘 제 방송 듣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기업 소프트웨어 자동화 검증 플랫폼을 주력 제품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차량용 소프트웨어 검증 프로그램의 국산화를 성공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직접 그만큼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특히 이 불모지였던 국내 소프트웨어 시험 검증을 시장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뛰어나고 슈어소프트테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한 5곳에서 6곳밖에 없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 특히나 지금은 자동차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력 그리고 국방까지 3대 산업을 기반으로 지금 안정적으로 올해 지금 100억대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안정성에 조금 할 수 있지만 지금 보시면 현대차는 슈어소프트테크 지분을 몇 프로 갖고 있습니까? 15.6%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정 안 되면 현대차가 돈 주고 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오늘 제 방송 들으면서 여러 가지 해설을 보지만 또 투자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슈어소프트 주가 한번 보시면 상장에서 급등했다가 지금 내려와서 이렇게 행보 중에 있거든요. 이렇게 행보 중에 있으니까 이 기업 앞으로 미래 엄청 클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리고 많이 혹시 내리면 이 정도 내려준다면 매수를 해야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기영님처럼 투자할 곳이 많네요. 아무것도 모른 채 투자했던 과거에 저는 너무 반대로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소비자 기업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현재 중국 다음으로 가장 뜨고 있는 인도 시장, 그죠? 이 인도 시장에 보시면 물론 현대차도 인도에 공장까지 지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인도 전기 이륜차 업체 올라 일렉트릭에 2019년 1,500만 달러 190억 강계사가 3,800억을 투자하면서 회사 투자를 해서 인도 전기차에서 시장 점유율 30%를 이 30%를 차지하고 있는 올라 일렉트릭에 벌써 투자를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11배 상승인데 이게 110배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도 시장에 현대차의 자동차도 팔지만 여러분들 현대차의 자동차도 팔지만 인도 그 자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여기서 또 돈을 많이 벌겠죠. 그리고 인도 이쪽 관련해서 또 데이터 자율주행이나 이런 데이터를 또 얻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중국 같은 데서 참 성공하다가 지금 다 밀렸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자국 우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인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대비한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미국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미국 음성인식 솔루션 업체인 사운드하운드. 자, 사운드하운드 2011년 첫 당시만 해도 음원 인식 정도로만 진행이 됐지만 현재는 영문 기반의 음성 인식 서비스를 통해서 북미 인도에서 판매되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차종에 접목하면서 국내 제조업의 AI 솔루션 기업 마카닉스는 2018 제롬 펀드 AI 관련 쪽에 미국 음성업체 사운드하운드를 또 투자를 했는데, 자, 삼성에 하만이 있다면 그죠? 현대차에는 이 사운드하운드가 있다. 이게 차량 소프트웨어에 정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현대차도 사운드하운드를 이 하운드라는 업체를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지금 찾아보셔도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현대차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스타트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30개의 사내 스타트업을 분사했으며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이렇게 분사 나간 거죠. 이들의 누적 매출액이 무려 2,800억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내 스타트업에서 2,800억이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SD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벨치스 이 소프트웨어가 중심인 차를 비롯해서 자원순환, 저탄소,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기술 등 분야의 스타트업 발굴에 가감하게 협업을 많이 해나갔다. 부럽습니다. 많이 알아야 돈을 더 버는 건데 정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나노 기술, 자기의 본인의 갖고 있는 기술도 있지만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또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보다 이렇게 많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지금 현대차 앞으로 글로벌 3위, 2위, 1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을 오늘 짧게나마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꼭 오늘 구독 한번 좀 눌러주시고 지금 이제 945명까지 왔더라고. 이제 1000명이 이제 55분만 더 눌러주시면 되니까 오늘 방송 보시고 혹시라도 안 누르신 분들 꼭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 캠퍼스는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여러분의 투자 도우미 투자 캠퍼스 홍반장은 이번 주 목요일 6시에 어김없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날도 정말 좋은 투자를 하신다면 이 부분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목요일 날 만나요.